한국과 독일의 뒤통수를 때리고 미국의 손을 잡았던 호주 정부가 또 한 번 한국의 뒤통수를 때리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호주 방위전략검토기구에서 장갑차 도입 물량을 300대나 잘라버린 걸로도 모자라 K9 2차 물량 주문을 취소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호주 언론들이 이번 결정을 비판하는 보도를 쏟아냄과 동시에 멜버른이 위치한 빅토리아주 주지사가 호주 정부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한국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한국을 버린다는 어리석은 선택으로 한바탕 뒤집어지고 있는 호주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방산 파트너로 여겨졌던 호주가 한국의 뒤통수를 때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며 국방전략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간 호주. 방위전략검토기구에서 호주는 중국과 미국의 분쟁에 개입하기 위해 미사일, 핵잠 수함 등 장거리 타격 능력을 키우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 선언했었는데요.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국방 전략이 당연히 변경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 호주 육군의 전력 현대화 계획이 대폭 변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DRS의 결정에 따라 현재 한국의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가 경쟁 중인 호주 육군의 장갑차 사업의 도입 수량을 450대에서 129대로 대폭 감축시켜버렸습니다. 레드백을 어필하고 있었던 한국뿐만 아니라 이번 계약을 얻어내기 위해 호주 라인 메탈 공장에서 생산한 복서 장갑차 100대를 역수입하겠다고 선언했던 독일까지 함께 물을 먹어버린 일이었죠. 그래도 장갑차 도입 사업은 아직 진행 중인 사업으로 계약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었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DSR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이미 도입 계약을 맺고 호주 현지에서 생산을 위해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K9 자주포까지 걸고 넘어졌습니다. 지난 2022년 한국과 1조 원대 K9 수출 계약을 맺은 호주는 1차 물량으로 K9 30문과 K10 탄약 운반장갑차 15대를 패키지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수출이 아닌 현지에 한화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현지에서 생산과 납품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한화 장갑차 생산센터가 2024년까지 건설될 예정이었고 지난 4월 8일 착공식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질롱시 아발론 공항 인근의 15만 제곱미터 부지에 3만 2천 제곱미터 크기의 생산 공장과 도하, 성능시험장, 사격장, 연구개발센터 등이 차례로 설립되어 한국 방산기업의 첫 해외 생산기지가 확보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DSR에서 호주 육군의 현대화 프로젝트를 무산시키며 계획되어 있었던 K9 2차 주문안까지 폐기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호주의 K9 공장을 건설하는데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한 것은 고작 30문의 K9 자주포를 생산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1차 계약 당시 호주 육군은 2차 도입 사업과 함께 K9 A2로의 업그레이드 사업에도 동참할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호주 K9 생산 공장 건축 사업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한국 방산의 해외 생산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과 동시에 호주에서 K9 추가 도입에 대한 약속을 해주었었기에 진행될 수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호주에서 일방적으로 폐기해버리며 국가 간의 신뢰를 망가뜨려버렸습니다. 물론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군전략의 변화는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타국과 수조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빈대떡 뒤집듯 뒤집어버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호주 국방부의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호주에서 예상보다 강한 반대,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7일 호주의 군사 언론 APDR에서 DSR은 한국을 모욕하고 호주 산업에 피해를 끼친다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본 기사에서는 K9 자주포 대신 하이마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국방부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이마스가 가장 주목받고 있지만 이동식 자주포야말로 우크라이나 저항의 핵심 요소였다고 말하며 K9 2차 주문을 취소한 국방부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K9 헌트맨을 손에 넣기 위해선 무슨 일이라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은 이미 영국 155mm 주포와 함께 한화의 차체를 사용하는 폴란드제 자주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주포는 MLRS를 보완하며 높은 지속 발사 속도, 바퀴가 아닌 트랙을 적용하여 더 높은 이동성과 더 높은 수준의 승무원 보호 등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검증된 궤도형 자주포의 전략적 우수성을 거론하며 K9 자주포가 호주에 반드시 필요한 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금의 호주 정부가 호주산 부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미국제 무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육군 전력의 필요성이 낮다고 한국 자주포 도입 대수를 줄이고 IFV 도입량도 300대나 감축시킨 DSR에서 4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M1A2 에이브람스 도입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혀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의 질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호주 군사 매체들은 호주의 전술적 환경에서 에이브람스와 같은 중전차가 말이냐 드냐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도입할 M1A2 SAPV3는 트로피 APS가 장착되어 전체 무게가 73.6톤으로 호주에서 운용하던 기존 M1A1 전차에 비해 중량이 대폭 증가되었는데요. 전차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기존 호주 육군이 사용하는 상륙정으로 수송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호주의 주요 작전 지역인 북부의 지리적 환경이 중전차로 기동이 불가능한 늪과 비포장 도로가 많은 환경이기에 이 새로운 전차가 기동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과 육군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넓은 호주 대륙을 커버하기 위해 가벼운 무게로 수송이 용이하고 험지 돌파 능력이 높은 레드백이 고려되고 있었던 것인데 IFV 물량을 대폭 감축시키면서 미국의 전차 도입 수량은 그대로 놔둔 것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데클란 설리번은 신형 M1A2 SAPV3는 빠르고 강력하며 신뢰할 수 있지만 호주군의 ROC를 지나치게 초과한다고 DRS의 결정을 비판했었습니다. APDR에서도 한국의 현대식 첨단 무기 대신 미국의 30년 된 탱크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번 결정을 비꼬았습니다. 또한 호주의 군사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은 이번 결정이 호주의 방위 산업을 또 한 번 퇴보시킬 결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DSR은 너무 윗선적이야. 에이브람스는 매우 무겁고 연료를 많이 소모하고 유지관리가 어려운 전차야. 한국의 IFV는 근접 전투와 보병과의 협력 작전을 위해 설계되어 있어. 실제로 한국은 호주보다 우수한 산업 기반을 갖고 있는데도 DSR의 국방 기획자들이 한국이 뛰어난 품질의 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천연자원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호주이지만 제조업 분야의 수준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호주에서 K9 도입을 결정한 것은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군수공장을 유치하고 호주보다 제조업의 수준이 훨씬 높은 한국의 도움을 받아 호주의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호주의 새로운 먹거리로서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폭삭 무너져 버릴 위기에 처해버린 상황입니다. 고작 30대의 K9을 위해서 한화에서 공장을 계속해서 가동시킬 이유가 없으니 말이죠. 이에 K9 공장에 들어설 빅토리아주 고위 인사들이 다급히 한화디펜스의 K9 생산 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호주 빅토리아주 제조업 장관은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호주의 국방개혁안과는 별도로 빅토리아주에서는 앞으로도 한화와 굳건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호주 역시 주 정부의 권한이 강한 연방제를 택하고 있기에 중앙정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황한 빅토리아주에서도 항의를 표하며 한화를 어떻게든 달래려 하고 있습니다. K9 공장 건설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말 그대로 이제 막 첫 삽을 뜬 상황이기에 한화에서 다소 손해를 감수하고 발을 빼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호주 K9 공장 건설은 단순히 호주 수출뿐만 아니라 해외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한 사업이기도 했었기에 당장 공장 건설을 중단하지는 않을 테지만 먼저 약속을 어긴 곳은 호주이니 한화에서 발을 빼거나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해버린다고 해도 할 말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호주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호주 지상군 방산 분야마저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호주는 예전에도 예산 문제로 인해 해군의 함성 건조 사업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호주의 해군 방산 분야는 완전히 몰락해버렸는데요. 이는 호주 해군의 신규 잠수함 건조 사업에 악영향을 미쳐 호주에서 콜린스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한 신규 잠수함을 건조하려면 비용이 척당 6조 원의 일본함은 2034년에 나올 거라는 견적이 나오면서 사업이 전면 취소되어 버렸었죠. 이후 미국에서 핵잠수함 도입이 결정되었지만 빨라야 2048년까지는 기다려야 첫 잠수함이 도착한다는 말에 결국 호주는 노후화된 콜린스급을 미국 네이시온에 개량 작업을 맡겨 2048년까지 연장 운용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결국 미국만 좋은 일을 해줬었던 것이죠.
해군에 이어 육군까지 미국 무기에 전면적으로 국방을 의존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호주는 사실상 자주 국방을 포기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호주가 더 이상 믿을 만한 방산 파트너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드러나 버렸죠. 어차피 안 될 일은 깔끔하게 털어버리고 호주에 집착하다 제2의 인도네시아 같은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